11월 13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안 좋은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탄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의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하지 못했는데 우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뭐 SM 지금 에스파가 컴백을 했는데 앨범을 전 앨범보다 반밖에 팔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 리스크에 이어서 이제 엔터 업종들의 어느 정도 실적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엔터주들을 동반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는 말씀 안 드려도 엄청나게 어닝 쇼크를 기록한 두 종목입니다. 여기에 이 펄어비스까지 게임 테마주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들까지 번지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 엔터, 2차전지, 반도체 각각의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무너지면서 시장이 그냥 동반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여기에 파도가 지금 IPO 이슈 때문에 금감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조사한다고 지금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IPO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도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특례 상장이라는 건 실적을 보고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긴 한데 그런 것도 좀 뜯어 고쳐야죠 이번 기회에. 그러면서 전체적인 악재들이 좀 시장을 뒤덮으면서 뉴욕 증시 훈풍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를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오기를 감히 바라면 안 됩니다. 감히. 금요일날 검토하고 일요일날 오후 8시에 공매도 금지 발표. 제가 이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금융위, 금감원이 국내 증시에 개입을 하는 것, 그리고 개입을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 우리가 사업 같은 거 할 때 예타를 먼저 하잖아요. 예비 타당성을 먼저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괜찮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그냥 CFD도 마찬가지입니다. CFD 때문에 하가가 연속적으로 5개가 나오니까 CFD 중단, CFT 1 거래대금이 거의 몇 천억짜리인데 그거를 갑자기 중단시켜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공매도 중단을 하자고 2차전지 주주들이죠, 막 원성을 하니까 공매도 중단을 주말 금토일 갑자기 중단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안이라든가 정책에는 어느 정도의 테스트가 기간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게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모든 지금 전문가들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매도 금지 이후의 여파를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시장이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아시아증시 다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만 떨어졌어요. 이게 공매도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명확하죠 지금 사실상.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안 됐다면은 2차전지 더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근데 다른 종목도 올랐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좋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의, 그리고 유럽연합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인 협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본이랑 중국도 지금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생긴 피해를 다른 이 월가의 이런 IB라든가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지금 리스크가 발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냥 쉽지 않아요. 대형주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이 시장에서. 그게 원래도 안 좋았는데 공매도 금지되면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원래 내년 상반기부터는 원래 보통 증시가 선반영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가 총선, 그리고 뭐 대선까지, 미국 대선까지. 그래서 내년 상반기만 버티면은 시장의 반등을 좀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신용이 털려야 된다 그랬는데 신용이 또 늘었어요. 신용이 14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17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신용이 떨어져야 돼요. 신용이 떨어져야지 지수가 가볍게 올라가고 종목들이 가볍게 올라가는데, 신용은 떨어지는데 예탁금은 안 늘어나고 종목들은 무거운 상태로 막 계속 있죠.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신용이 금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 장세가, 개별주 장세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대형주를 올릴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이 호가를 2개를 올리려면은 최소 300억에서 500억이 필요합니다. 물량이. 그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시장에. 하루 거래대금이 이거 10조밖에 안 되는데 절대 힘들다. 2차전지 주주분들이 이제 반성을 해야 된다.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더 망가질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망가지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결국 2차전 종목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저는 내년에는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너질 종목들이 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실 오늘 시작하고 갭 상승한 다음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오늘 시장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단타도 안 나갔죠.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 중에 유일하게 단타가 안 나간 오늘 하루였습니다. 사실 뭐 아시아나 IDT 놓치기도 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 비중이 거의 없어요. 대형주에 지금 대형주에 거래 비중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를 대형주로 들어올릴 만한 매수 주체는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에코프로베임이 지금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HLB, JYP, 알테오젠, 뭐 HPSP, 뭐 펄어비스, 클래시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1% 이상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오르겠냐고.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좀 부담감이 됩니다. 네, 일단 쉬세요. 지금은 매매를 뭐 급격하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좀 숨고르기.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또 내일 소비자 물가지일 수 있고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쉬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리스크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보수적으로 보지만은 더욱더 극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냥 정말 비중 내가 가진 전체적인 비중이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예수금에 한 10만원, 30만원 있으면은 그걸로 짤짤이만 단타만 치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손대지도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한데 저도 제 개인 종목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안 올라요 지금. 미치겠어요 저도. 그래서 좋은데도 안 오르니까 그런 것들에 부담감이 있고 오늘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네, 여러분들 이거 LK 99가 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막 25%까지 올랐잖아요 시나테크가. 근데 검토 중인 기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현주소라고. 검토하고 올려야지. 왜 기사를 올리고 검토하냐. 얘들 책임질 것 같아요? 책임 안 져요. 네, 시간이 떨어졌잖아요 산 사람들.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주소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발 미국 주식을 하루 가되 내년까지 좀 단기적인 반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현금 많이 들고 계신 분 없잖아요. 다 물려있잖아 솔직히. 그거를 내년까지 좀 잘 회전해서 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미국 증시로 가자는 겁니다. 저랑 같이. 저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하극된 상태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단타 수급 매매만 하고 나머지 종목들 잘 회전해가지고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내년에 안 오르면 손절하고 미국 증시 하러 갈 테니까 네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